자, 203화 랜덤 데이트가 시작이 됐고, 한 명 데이트 못해? 남자 한 명 짝이 없잖아 하고 걱정을 하셨지만 그럴 일은 없죠. 순자님이 걱정하셔가지고 그래서 두 명 보내드렸습니다. 7개 장미 숫자를 가지고 이제 매칭을 했는데, 저거를 처음에 집을 때 두 송이짜리가 두 개가 있으면 다대일 데이트구나 생각하고 안 집을 뽑다는데, 두 송이가 마지막에 남았었나? 여자들도 마음에 드는 꽃다발을 쭉 선정을 하고, 그리고 그 천국의 계단에 올라가가지고 랜덤 데이트 매칭을 하는데요.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영수 그리고 광수, 옥순. 옥수님 소개 아주 심플하네요. 미술 강사. 운명에 맡기는 오늘의 하루. 옥수는 영수. 옥순 씨는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 시야가 넓지 않다. 시야가 넓지 않다는 말은 다른 데 한눈을 팔지 않는다. 그래서 옥순 씨가 더 적극적인 사람이었다면 영수 만나보고 다른 사람도 알아보고 하겠지만, 지금 옥순 씨는 전혀 움직이지 않아.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도 알아보고 이런 것도 뭐 적극적이고 부지런해야 하는 거지. 옥순 씨는 남들이 다가와야 되는 건데 그렇지를 않으니까 좋게 보는 건 아니에요. 네. 옥순 씨는 굉장히 그 아빠 같은, 다정하고 딸바 보인 상태의 아빠 같은 사람을 원하죠. 모든 것을 해주는, 모든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옥순 씨는 누군가 자상한 딸바보 아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옥순 씨를 좋아할까? 딸바보 아빠가 되고 싶은 사람. 자식을 낳기는 두려워. 뭔가 대물림할 수 있는 결핍이 너무 커서 아이를 키울 자신은 없어. 그래서 일단 그 결핍이 심해서 대등한 여성을 만나는 건 쉽지 않아. 그래서 내가 딸 같은 사람을 만나서 어떤 정서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해주고 퍼주고 이러는 동안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뭔가 이 사람이 시킬 때, 내가 이걸 막 해줄 때 마음이 안심이 되고 뭔가 하는 것 같고, 이게 인간관계에서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원래 딸바보 아빠들이 딸을 바보로 만들어요. 자기가 바보만 되는 게 아니고 딸을 바보로 만들어. 딸이 네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네가 세상에서 최고고 남자는 너에게 이렇게 모든 걸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딸에게 새겨주기 때문에 애가 바보가 되거든. 그러니까 옥수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까탈스러워지죠. 내가 뭐 했을 때 바로바로 알아주길 바라고, 알아서 해주길 바라고. 옥수님은 영수님을 생각하고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옥수님스럽죠. 이날 영수 씨와 여러 번 데이트를 했어요. 2번인가 했을 거야. 그리고 심야 데이트까지 가죠. 다른 사람을 데이트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다가오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영숙님은 완전히 반대죠. 적극적으로 여러 사람을 막 알아보려고 하고 있지. 근데 이제 문제는 시험 문제를 풀거나 본인이 어떤 경력을 개발할 때는 그게 맞는데, 내가 움직일 때 상대도 움직여. 내가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순간 이 사람도 내 마음이 가볍다는 거 인지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숙님 방식이나 옥수님 방식이나 뭐가 옳다고 말하긴 참 어렵긴 해요. 둘 다 좀 과한 면이 있으니까. 영식님도 조금 독특한 면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옥수님 입장에서는 첫인상도 선택 한 번 했고, 그 다음에도 선택을 했고, 그러니까 2번이나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분이 이제 한번 대화할 기회를 그분이 만들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첫인상 선택이나 그 다음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제작진이 시켜서 한 거잖아. 제 생각에는 영수 입장에서는 출석 잘하는 학생이 예쁘긴 예쁠 듯이요. 저렇게 하소연하는 풋풋한 여학생과 오버랩. 그러니까 나도 그게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영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굉장히 옥순을 피곤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을 수도 있다. 그걸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영수는 지금 10년간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왔어요. 그럼 영수 씨의 그런 눈높이가 뭐라 그럴까? 보통 교수님 그 교수님들 밈에 그런 게 있잖아요. 교수님들이 보는 대학원생은 애들이 퍼즐 맞추는데 막 세모를 네모에다 넣으면서 안 들어간다고 이러고 있는 그 느낌이래. 대학원생 볼 때 얘가 뭐 석사로 들어왔는데 얘가 이제 그 세모 퍼즐을 네모에다가 넣으면 되는 걸 세모를 넣고 막 안 들어간다고 이러고 있는 거지. 근데 그러면 대학생은 어떻게 보이겠냐?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래도 대학원생들한테는 화를 내세요.
근데 오래 이렇게 교수 생활 하신 분들은 대학생들한테 화를 잘 안 내요. 걔네들은 그냥 원숭이로 보이니까. 그래서 원숭이 중에 좀 이렇게 말귀를 알아먹는 것 같은 애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 반가워가지고 대학원으로 데려오려고 하신다. 뭐 그런 밈이 있잖아요, 밈이. 예. 그래서 아무튼 영수님에게 옥수님은 뭐 이성적으로 보일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보는 것만큼 굉장히 막 피곤하고 지치게 만든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수는 징징대는 옥순 씨를 아이 보듯이 하는 거면 가능성이 있죠. 근데 영수님은 젊긴 하지만 지금 1년 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대가 없죠. 근데 이제 징징거리는 거는 괜찮은데, 징징거리는 사람을 이성적으로 느끼느냐, 그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근데 옥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두 번이나 내가 영수에 대해서 마음을 표현했으니까 그분이 나한테 한번 뭐 산책이라도 나가자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다라는 건데, 물론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해. 근데 이제 다만 첫인상이랑 두 번째 선택이 옥순의 선택이었고, 그리고 제작진의 지시에 따른 거였잖아요. 그리고 옥수님이 영수에게 표현한 거는 그거예요. 나는 딸기가 좋아. 나는 큰 딸기가 좋아. 딸기 갖고 와. 이런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이제 영수님은 옥수님에게 나가서 대화를 하자, 이렇게 딱 생각하기는, 또 영수도 그렇게 적극적인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현숙과의 데이트를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하면서도 다데이를 피해서 선택하지 않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옥수님이 조금 더 적극적인 마음이었다면, 어쨌건 내가 두 번 선택할 정도로 내가 너한테 관심을 보였으니 나한테 관심을 보여라, 이거는 물론 이해는 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무언가 마음을 표현했으면 상대도 나에게 마음을 표현해 주길 바라는, 그걸 기대하는 마음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본인 기준의 생각인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해. 그럼 내가 더 노력해야지. 내가 두 번 선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선택해 주길 바라는 거는 세상에 둘만 있을 때, 둘이서 연인일 때 정도는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옥수님이 그렇다면 아쉬운 입장이 되는 건데, 또 옥수님은 스스로가 아쉬운 입장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왜냐면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기회를 안 만드시길래 일단 데이트 계속 못 해보고 있어서 해보고 싶다. 근데 옥수님도 보니까 영수를 찾아가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옥수님 인생에서 가장 적극적인 순간들이죠, 지금. 그리고 당장 옥수님하고 한 방을 쓰는 영숙님이 또 상당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보니 비교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일단 데이트를 계속 못 해보고 있어서 해보고 싶다. 내 운명의 남자는 내송이. 영수도 내송이. 여기서부터 이제 옥순 씨의 옥순스러움이 또 나오죠. 나 영수, 우리 부산 패밀리.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래서 나 영수, 우리 부산 패밀리. 그러니까 정숙은 괜찮아요? 좋아? 근데 어쨌건 옥수는 나 대화 아직 못했거든. 그래서 영수님이랑은 딱 잘 됐네. 그러면서 여기에서 근데 또 영숙님은 긍정적인 회로를 엄청 돌리고 열정적이고 사람이 밝아. 근데 문제는 말을 너무 많이 해. 그 왜 말을 많이 하는 게 문제냐? 사람들은 다 영숙님 같지 않거든요. 지금 영숙님이 옥순에게 한 말을 옥순이 바로 영수한테 해버리는 걸 보고, 근데 그거는 영숙 씨도 문제예요. 애초에 자기 입 밖으로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옥수는 내가 그 말을 영숙이 나한테 그러던데 너 그런 마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몰라. 자기 기분만 나빠. 근데 영숙 씨가 그걸 알아야 돼. 세상엔 옥순 같은 사람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영숙 씨만 같으면 같이 말 많이 하고 얘기 나누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남한테도 좋게 좋게 얘기하고 그러겠지. 근데 세상에 영숙만 있나요? 아니죠. 세상에는 나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지금 만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상대가 어떤 사람일지 어떻게 알아요? 옥순이 듣고 기분 별로인 건 이해가 가죠. 근데 기분이 별로라고 해서 영숙이 나한테 그랬는데 당신 그런 마음이에요? 라고 누가 말해요? 여기서 만약 진짜 그 말을 듣고 당신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이 사람의 말을 단서로 얘기를 하지. 그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지. 그래서 영숙 씨는 설마 그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한 거야.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다? 옥순이다.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옥순도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이 저 사람은 또 왜곡해서 듣고 기본적으로 옥수님 자체가 가진 상처가 커가지고 피해의식이 있는 건 아닌데 그 말을 자기 위주로 해석을 해가지고 퍼뜨리는 면에서는 백합 이상이죠. 그래서 옥수는 실은
영수에게서 뭐 가능성이 거의 없었지만 옥순이 영수에게서 영숙을 완전히 끊어내버린 거예요. 영숙을 아웃시켜버린 거야, 옥순이. 근데 옥순 씨는 자기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걸 모르죠. 자기가 기분 나빴다는 것만 알고 있지. 그래, 그런 얘기를 내가 없을 때 전달했다? 소개팅도 남한테 들었고 그것도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인데 영숙 씨가 그런 면에서는 너무 순진한 거죠. 재밌으니까 전달하는 영자. 내가 기분 나쁜 거 해소하기 위해서 영숙 얘기를 하든 말든 영숙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생기든 말든 상관없는 옥순. 재밌으니까 영숙이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그냥 술자리에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영자. 아무 생각 없는 영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지금.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쉽게 함부로 자기 얘기를 하면서 퍼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대로 전달되길 바란다? 이건 영숙님이 너무 순진한 거야. 그러니까 옥순 씨는 뭐 없는 얘기 한 거 아니잖아요. 옥순 씨 입장에서는 영숙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영숙은 한 번쯤 대화해보고 싶다는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상철님이랑 영수님 얘기해보고 싶다고 하니까 딱 됐다고. 그러니까 옥순 랜덤 데이트 때 영숙은 상철 언급했고 옥순은 영수 언급했고 이래서 두 사람은 언급한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은 현숙과 정숙이 옆에 앉아있긴 해요. 영숙 씨가 뭐 그렇게까지 잘못한 거는 솔직히 아니야. 이거는 어쨌건 결과적으로 이게 옥순이 옥순했네 이런 마음으로 보니까 그냥 영숙 씨가 잘못한 것처럼 제가 얘기했지 영숙 씨가 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도찐 개찐도 아니야. 이건 옥순 씨가 완전 문제지. 그래서 영숙 씨의 지금 태도는 생각보다 흔하고 옥순 씨의 행동은 영숙 씨의 행동보다 훨씬 더 희귀하지. 그리고 심지어 영숙 씨는 좋게 해석할 수 있는 의미로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영숙 씨가 옥순에 대한 이해도가 없었던 거죠. 영숙 씨가 실수한 건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인데 근데 옥순 같은 행동은 술을 아무리 마셨어도 옥순 같은 행동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옥순은 좀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옥순은 조금 이 분석에서도 약간 열애 분석을 좀 해드려야. 그래서 저는 옥순님 지복행 출연을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옥순이 아니 그래 어제도 영철님이랑 하고 싶다고 했는데 영철님 딱 나오고 하고 싶은 사람 다 되고 있어. 지금 옥순은 영숙이 굉장히 어른스럽고 친하다고 생각해요. 영숙도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두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향이 굉장히 다른 사람이죠. 부정회로가 돌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하소연을 함으로써 해소하는 옥순, 하소연 옥순. 남한테 하소연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영숙. 그게 초반부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확 드러났었죠. 그러면서 막 이 두 사람이 하고 싶은 사람 다 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지금 한 명씩 다 돌아가면서 체크 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죠. 자기가 접시를 갖다 주면서 이거 좀 떠다 줘라고 하는 것도 실은 선 넘는 행동인데 그럼 접시 좀 갖고 와. 내가 뭐 떠오라 할지 내가 지시할 테니까. 여러 번 갖다 오기 힘들지. 널 위해서야. 접시 갖고 와. 이렇게 되는 게 이 정도의 사고방식은 보통 사람의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저런 사고방식은 그렇게 그냥 살아온 사람이다 보니 거기에서 벗어난 어떤 환경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일 수 있겠죠. 근데 영수님도 현숙님하고 데이트해보고 싶다고 그랬어. 물어봤을 때 현숙님이랑 순자님이랑 데이트해보고 싶다고 했어. 이 말은 왜 했을까? 그러니까 영숙님은 지금 어쨌건 마음속에 1순위는 영수야. 그러면서 체크 하면서 여러 사람을 알아보고 있는 이 상황. 나는 영수가 그래도 괜찮지만 여러 사람 알아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수님 오늘은 옥순이랑 데이트하지만 현숙님하고도 알아보고 싶다고 했어. 이렇게 체크 되는 거지. 말 그대로 선의의 경쟁, 정보의 오픈이거든요. 물어봤을 때 현숙님이랑 순자님이랑 데이트해보고 싶다고 했어. 이러면서 이렇게 영수가 대화해보고 싶었다는 상대를 알려주는 영숙. 굳이 알려줄 필요 없었죠. 본인이 영수에게 들었던 정보를 그냥 오픈해서 상대랑 이거를 공유를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후보 이런 제대로 대화를 못 해본 현숙. 이 데이트 자체가 다대를 피해서 영숙을 선택했다는 느낌을 역시나 좀 지울 수가 없는 느낌이고 왠지 재밌을 것 같은 순자님. 옥순님하고도 대화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옥순 플러스 옥순. 옥순님하고도 대화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옥순님 부산이고. 그러면서 여기서 영숙 씨가 이 옥순 씨가 세 번째 나왔잖아요. 두 사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로 나온 셈이란 말이에요. 왔어요? 그러니까 옥순과 내가 첫인상 선택을 했죠. 영숙은 영수와의 데이트에서 들었던 정보를 그대로 전달을 해줘요. 어떻게 보면 그 얘기를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는
뭐 영숙 입장에서는 좀 뭐라 그럴까? 불필요한 정보 교환이지. 굳이 저런 얘기를 다 전달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여자 출연자들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죠. 왜냐면 남들은 숨길 수도 있는 거를 이 사람은 솔직하게 그 얘기를 들려줬으니 지금 그 사람의 마음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근데 물론 이게 영숙이라는 사람의 필터를 거쳐서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필터는 영수가 영숙에게 들려준 말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필터 거치고 영숙이 또 그 생각을 해서 여기서 다시 말하기 때문에 두 번의 필터를 거쳐서 실제 사실과는 어느 정도 다를 거라는 거는 감안하고 들어야 돼요. 일단 실제 영수 생각과는 좀 많이 달라졌을 수 있다. 지금 옥수님은 이걸 기분이 나빠할 게 아니라 정보를 들었구나. 고마운 일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 하지만 애들은 어떻죠? 당장 자기가 기분 나쁜 거 위주로 생각하죠. 일단 저 말이 내가 거슬려? 그리고 저 말을 또 고지고대로 들어? 그러면 고지고대로 가서 확인하지. 여기서 영숙님이 옥순에 대한 언급을 안 했다 보니까 여기서 옥순에 대한 언급을 추가해 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얘기의 시작은 나도 영수 좋아하지만 영수님은 현숙님도 알아보고 싶어 했어. 그러니까 영수도 다 만나보고 나도 다 만나보고 그러니까 현숙님도 영수도 한번 알아봐요. 이런 마음으로 했다가 옆에 옥순에 대한 언급을 안 했으니까 옥순님도 추가했죠. 근데 이 순서는 영수가 말해준 순서 그대로야. 그러니까 물론 필터가 두 번이나 거치긴 했지만 영숙 씨는 사실을 굉장히 근접하게 설명해 준 건 사실이죠. 그러면서 영수님이 옥수님도 추가했던 게 그러니까 옥수님은 내가 추가 대상이야? 참 살다 살다가 내가 이런 대접을 다 받네? 그래서 추가라는 워딩이 이제 옥수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죠.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니까 이 사람이 나를 안 좋아했어?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을 좋아했고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 이거는 완전 영숙님 같은 생각이죠. 그리고 영숙님은 그렇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사람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막 쏟아내요. 이런 걸 보면 영숙님은 가족도 그렇고 진짜로 그런 가운이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영숙님의 주인은 저렇게 열정적이고 투명한 사람들인가 봐. 그치? 약간 영숙님은 눈치가 없어. 눈치를 안 보고 말 그대로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방식의 사고방식이 가득한 가족들. 뭐 좋게 말하면 눈치 볼 필요가 없던 가족. 열심히 하면 다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강렬한 의지를 가진 가족이 아니었을까. 진짜로 그 가운 아래 똘똘 뭉친. 그게 뭐 대단한 아버지, 성공했고 귀감이 되는 그런 아버지가 존재했을지도 모르죠. 뭐 그리고 가족들이 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또 아버지의 그런 사상 아래 눈치 볼 필요 없이 딱 그냥 다들 노력하면 끝. 약간 이렇게 그냥 살아온 사람 같기도 해요. 그러면 진짜 저 가운도 그렇고 영숙님이 공부도 잘했으니까 해외에 가서 그랬지만 또 꿈을 찾아서 또 미술이라는 세계에 또 발을 디디는 그런 과정도 영숙님의 장점 같으면서도 근데 또 반대로 눈치가 훈련이 안 된 느낌이 좀 있어. 세상에 나와 다른 사람도 많다는 걸 모르다 보니까 이거는 큰 단점일 수 있죠. 근데 현숙 씨가 그럼 거의 다. 그러니까 영숙 씨도 약간 눈치 없이 얘기한 게 그럼 이렇게 되면 영수는 다 알아보고 싶어 한다라는 게 돼버리잖아요. 영수는 순자, 현숙 알아보고 싶고 거기에 추가로 옥순 이러면 영숙이랑은 데이트하는 중이었고 현숙, 순자, 추가로 옥순. 그러면 지금 영숙까지 하면 4명이구나. 그렇게 되면 6명 중에 4명이면 그럼 거의 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지. 그럼 현숙도 뭐 영수가 나에 대해서 뭐 그렇게까지 크게 호감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건 아니구나. 그냥 뭐 거의 다 알아보겠다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그냥 그 중에 한 명이구나라고 현숙은 오히려 그렇게 이해해버리고 옥수는 지금 추가? 지금 추가라고 했냐? 내가 지금 추가된 대상이야? 그렇게 지금 옥수님도 추가했던 게 본인을 찍었으니까 첫 이미지. 그래서 여기서 옥수님은 나는 추가됐고 그리고 내가 찍어줬으니까 지금 나를 추가했네? 영숙부터 하면 이건 뭐 6명 중에 4위. 그러니까 옥수님은 지금 추가라는 말에다가 지금 찍었으니까 찍혔다라는 말에 이제 옥수님은 지금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영숙님은 영수가 다른 사람에게 간 것도 지금 조금 마음이 질투가 나. 그렇지만 그 질투를 영수님도 다 알아볼 거예요. 체크. 나도 여러 사람 알아보니까 좋아요.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다 보니까 영수는 여기도 알아보고 싶어하고 다 알아보고 싶어요. 뭐 나도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영수에 대한 지금 질투를 저런 식으로 좀 해소를 하는 면이 있었어요. 여기 있는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현숙은 그러면 뭐 영수는 뭐 큰 마음 아니네 이렇게 듣는 거고 여기서부터 옥순 씨가 기분이 상해버렸어. 추가라는 말 그리고 내가 찍었으니까 왔다는 말. 그러면서 여기 옹기종기 하면서 메뉴 선정을 위해서 영수가 여자 숙소에 찾아오고 그래서 영수가 앉아서 어디를 갈지 물어봅니다. 지금 옥순 씨가 원래 그냥 이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때 기분이 좀 상해서 이러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레스토랑 가고 싶은 거죠? 네, 아니요. 그러면 좀 기발한 거.
이런 경우가 이제 상당히 사람을 힘들게 하죠. 내가 생각했을 때 기발한 데는 삼겹살에 소주도 기발한 것 같아. 아니면 뭐 노래방 데이트 기발하잖아. 포장마차 이런 거 기발하지. 근데 그런 거 싫을 거 아니야. 이게 만난 지 3일 된 영수한테 레스토랑 말고 좀 기발한 걸로 좀 찾아봐요. 지금 옥순이랑 데이트 하시면서 지금 이런 걸 내가 하나하나 알려줘야 됩니까? 기발한 걸로 나를 감동시켜봐. 내 예상을 벗어나서 고객 만족이 아닌 고객 감동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혁신을 이뤄야 당신이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수 씨가 이걸로 이제 열심히 찾습니다. 그래서 기발한 거 찾아보래서 찾아요. 기발한 거를 찾아보라니까 여기 소금 닭갈비 이런 거 파는데 기발한 것 중에서도 또 옥순 씨 마음에 들어야 돼. 어떤 의미를 담아서 시키는 건 아니고 그냥 옥순 씨 원래 말투가 이런 것 같아요. 이번에 옥순님은 장점이 많은 사람은 맞아요. 근데 참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있어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영수님이 여기 닭갈비집인데 소금 닭갈비 이런 거 파는데 근데 여기서 옥수님이 대답을 안 한 건 싫어서 대답을 안 했다기보다는 옥수님도 찾고 있긴 했어요. 옥수님도. 그래서 여기서 그냥 싫을 때는 싫다고 말 안 하고 입 다무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야. 지금 약간 옥수님이 불리하게 편집된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옥수님도 자기가 이제 기발한 거 있나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수 씨가 지금 어쨌건 소금 닭갈비 했는데 상대가 답이 없으니까 민망하잖아요. 근데 영수님은 그렇게 천박한 사람이 아니니까 바로 그냥 반응이 오케이가 안 나오는 거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하하 하고 이렇게 넘어가죠. 이제 반응이 바로 오케이가 안 나오는 거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하하. 근데 이게 영수님이 신사적으로 말씀하신 거는 맞는데 이게 약간 옥수님을 오해하게 되는 뭔가 리액션이기는 하죠. 근데 영수님의 말이 또 틀린 게 아닌 게 만약 마음에 들면 거기 좋네요 하고 가자 이렇게 했을 거야. 만약 진짜 기발하고 옥수님이 딱 꽂히는 그런 곳이었으면. 그래서 영수님이 여기서 굉장히 매너 있게 바로 오케이가 안 나온 거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하면서 이제 그 상대에게 배려하는 그 입장으로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서 영수님이 또 제안합니다. 아니면 아예 고기? 옥수는 아니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뭐 찾았어요? 그냥 참치. 참치. 그 보통 그래도 얻어먹을 생각이면 싼 걸 고르는 거고 내가 사줄 생각이면 비싼 걸 고르는 게 보통 이게 사회주의인으로서의 태도잖아요. 근데 참치가 딱히 기발할 것도 아니고 기발한 거 안 먹을 거면 비싼 거 먹자가 돼버리. 그렇죠. 보통의 사람들은 뭐 검색하고 있으면 소금 닭갈비요? 잠깐만요. 저도 좀 찾아볼게요. 하면 좋았지. 근데 옥수님이잖아요. 그래도 옥수님 입장에서는 상대가 고민할 거 내가 덜어줬다 하고 좀 뿌듯해 할 거야. 그래서 영수는 참치, 옥수는 응. 뭐 자연스럽게 그냥 반말 나오죠. 그냥 뭐 편하게 말하는 건 좋은데 약간 그 자기랑 데이트 나가는 사람을 딸바보였던 아빠로 착각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옥수님의 행동을 보면 딸바보 아빠와 함께 여행 온 철부지 딸이라고 생각하면 옥수님의 행동이 이해도 가고 예상도 가요. 음. 교수님의 검색 결과를 검사하고 통과시켜주는 옥순이군요. 그래서 검사를 받고 옥순이 정한 참치로 간신히 통과한 저녁 메뉴 정하기. 그러면서 이제 메뉴를 정했으니까 이제 옥순은 해야죠. 뭐를? 하소연을. 메뉴 선정 후 둘만 남게 된 자리. 이어서 섭섭함을 토로하는 옥순. 옥섭섭이네요. 제가 첫인상 선택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를 선택 안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데이트 선택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에서 저한테 질문 하나도 안 하는 거 보고 그러면 선택을 하지 말든가요. 그러면 선택을 하지 말지 그랬어. 근데 영수는 해명을 합니다. 저는 질문 안 한 사람 많은데. 근데 안 한 사람 많은데 나한테는 질문했어야지. 내가 첫인상 선택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첫인상 선택을 했는데 마음에 없으니까 질문을 안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게 옥순식 사고방식인데 이 사람이 나를 선택을 해줬으니까 나는 이 사람한테 보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상대는 나를 더 부담스러워하고 질문을 안 할 수도 있지. 아니면 이 사람은 원래 남들한테 질문 안 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선택 안 했는데 저 사람은 내한테 질문 안 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이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예 관심이 없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구나라고 해서 이런 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는 옥수는 아니라고 말해.
그러니까 옥수는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징징거림으로써 이 사람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이 사람이 그로 인해서 나에게 더 잘하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겠죠. 이 어떤 사람의 하소연을 듣고 이 사람한테 잘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 결핍이 심한 사람. 그런 하소연에 익숙한 사람. 그러면 하소연에 익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부모가 하소연을 많이 했던 사람. 기본적으로 그러면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아니겠지. 불안정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옥수님과 잘 맞아 떨어질 수가 있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옥수님은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혼 수녀 캠프에서도 많이 봐요. 그런 뭔가 결핍이 딱 맞물려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관계들이 있어. 그러면 어떤 하소연에 익숙한 문화에서 쭉 자라온 사람, 그리고 하소연을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하소연을 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 하소연을 다 들어주고 그 사람한테 해주는 것으로 어려서부터 쭉 살아온. 그래서 원래 엄마 같은 사람, 뭐 부모 같은 사람, 부모의 단점을 공유하는 사람에게 끌리는 경우가 그래서 많죠. 그래서 옥수님은 어쨌건 그런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금 모습을 스스로 계속 노력해서 표현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통의 경우 자기가 스스로 어떤 안정적인 애착을 성숙하게 노력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된 사람은 하소연을 하는 사람을 친구로는 둘 수 있어요. 배우자는 안 돼. 배우자로는 왜 안 되냐? 내 아이의 부모가 돼야 되니까. 평생 그걸 듣고 살 자신은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그거를 지금 이 사람의 어떤 외모가 훌륭해서 아니면 당장 이 사람이 너무 귀여워서 데이트도 하고 연애도 할 수는 있겠지만 결혼은 안 해요. 내 아이에게 이런 역할을 맡길 수는 없으니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혼까지 갈 수 있죠. 그리고 굉장히 단단하게 결속될 수 있지. 근데 과연 뭐 이번에 낯설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지는 뭐 모르겠어요. 그런 결핍이 있는 사람.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아예 신경을 못 쓰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모르는 사람도 진짜 아주 극소수지만 있어. 그래서 옥수는 아예 관심 없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근데 뭐 영수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근데 영수도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한 거는 어느 정도는 맞다는 얘기긴 하지. 그래서 옥수는 아니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 데이트도 시작 안 했는데 지금 본인이 느끼기에는 막 그랬다고 하소연을 시작하죠.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영숙이 그랬다. 영숙이 말했다고 여기서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 세상엔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니까 함부로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숙 씨 같이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있죠. 뭐 성인인 경우에는. 근데 이런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영숙님도 이번 계기로 진짜 막 크게 좀 깨달았을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영수님이 현숙님과 순자님하고 대화해보고 싶어 하는데 옥수님은 첫인상 선택해서 대화해보고 싶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숙님의 뉘앙스는 그렇게 뭐 다 얘기해보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긴 했죠. 근데 옥순에게는 추가라는 게 머리에 꽂혔고 첫인상 선택이라는 이 두 가지가 이제 머리에 꽂혀서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면 선택받지 못했겠죠. 100% 사실입니다. 100% 사실을 영숙을 통해서 알게 된 거야. 그러면 감사해야지. 그 정보를 기반으로 이 사람과 내 관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그 객관적으로 출발해서 그 관계를 어떻게 더 발전시킬 거냐 아니면 이 관계를 이제 시도도 안 하고 뭔가 더 가능성 있는 대로 갈 거냐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옥수는 영숙에게 고마워해야지. 여기서 징징거릴 게 아니라 징징거리고 걔가 그랬더니 너 그랬어? 뭐 여중생도 아니고 지금 뭐 중학생 아니잖아요. 일단 그 사실을 전달받았으면 그 사실을 기반으로 좀 돌려서 그게 사실인지 확인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확인이 되겠어요. 처음에 영수 입에서 다른 여자 이름을 나오게 하는 거지. 혹시 오늘 랜덤 데이트 저 말고 다른 사람들 좀 나왔으면 좋겠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영수가 현숙이랑 순자요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한 두세 명 정도 있었어요. 그랬을 때 말을 안 해. 만약 말을 해주면 좋고 말을 안 해. 그러면 그 두 명이 혹시 뭐 현숙이랑 순자님? 그러면 영수가 하하하 맞는데 하거나 뭔가 딱 걸렸다는 느낌을 받겠지. 그렇게 해서 일단 영숙의 말 중에 일단 정보가 사실인지를 한번 타진해 보는 거야. 영숙의 말이 맞는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이제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 건지를 판단해 볼 수 있죠. 실은 그게 어른스러운 태도거든요. 옥순 씨는 그게 전혀 안 돼.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되면 영수에게 영숙은 완전히 찍혀버렸어. 옥수는 그냥 여기서 그냥 영숙을 날려버렸습니다. 영수 마음속에 영숙은 함부로 얘기를 전달하는 사람이 돼버렸어. 자기랑 소개팅했던 것도 주변에 다 소문내고 내가 영숙에게 뭐 이 사람 뭐 옥순에 대해서 판단한 것도
바로 전달해가지고 자기를 이상한 사람. 근데 영수는 이런 뉘앙스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영숙도 이런 뉘앙스로 말한 건 아니었어. 그러니까 지금 옥순 씨는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경쟁이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상태도 아니란 말이지. 영숙님도 말을 실수를 많이 했죠. 이게 이 말이 전달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영수는 이미 영숙을 아웃시켰죠. 이미 했어. 하지만 마지막 쐐기를 그냥 박아버린 거지. 영수는 자기 이 마음의 방에서 영숙을 내보냈죠. 소개팅이랑 전달. 근데 그 옥순 씨가 와가지고 문 탁 닫고 못질 영숙 못 들어와. 확실하게 여기서 못 박는 순간입니다. 옥순이 선택해서라는 말도 영숙이 꺼낸 말이지 영숙가 한 말이 아니기는 했어요. 영숙 씨도 그것도 조금 자기 위주로 해석을 해버리긴 했네요. 그래서 영숙이 나한테 옥수는 첫인상 선택해서 대화해보고 싶대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진짜 관심 없는데 내가 선택했으니까 옥순이랑도 한번 해보겠다 했다길래 이게 말이 진짜 점점 와전되고 있지. 영수는 뭐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영숙도 지금 옥순에게 그렇게까지 말 안 했고 근데 점점 조금씩 비틀어지고 있지. 세상에는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이상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나와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이 많을 거야. 이런 남녀관계 문제에서는 더더욱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지 가족에서는 시부모님하고 관계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영수가 그 얘기를 영숙님이 했어요? 이 말을 들을 때 영수는 와 영숙 안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영수 마음에서 영숙 끄집어내서 못질해버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영숙 씨가 나한테 그렇게 말해서 난 너한테 굉장히 서운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어른은 거의 없어요. 이거를 저게 뭐 어때서요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런 거를 확인할 만큼 뭐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친한 사이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되면 영숙 씨가 잘 전달했는지를 판단하는 거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것도 없고 이것도 다 맡겨버리는 너 그렇게 말한 거 맞아요? 영숙이가 그러던데 나 기분 나빠 내 기분 풀어줘 자기 기분 풀어줘라고 영수에게 말하기 위해서 영숙 씨가 한 말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영수에게 내 기분 풀어줘를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너무 많아서 솔직히 뭐부터 지적해야 될지 모르겠어. 왜 본인이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걸 남한테 풀어달라고 그러지? 심지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으면서 그리고 그 근거를 누군가에게 들었다는 것을 근거로 하면서 이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인식이 나빠질 수 있는 것의 가능성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지? 등등 지금 지적할 게 참 많죠. 그러니까 옥순 씨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되게 조심스러운데 뭘 조심스러워요? 지금 데이트도 안 간 상황에서 지금 메뉴 정하자마자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조심스러운 사람이 조심스러워하는 행동입니까? 응? 전혀 조심하고 있지 않으면서. 그래서 어쨌든 다 얘기가 도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했겠죠. 조심스럽지만 다 얘기한 거 맞잖아요. 지금 조심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했겠죠 하면서 내가 했으니까 한 거지. 근데 영숙 씨가 지나가다가 이 얘기를 듣고 그런 거는 모른 척 해야지라고 알려줍니다. 이 장면에서는 옥순 씨가 엄청 뜨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진짜 지금 영수가 옥순이 선택해서 온 데이트도 아니고 영수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옥순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랜덤인데 거기서 뭐 기분 나쁜 거 이런 거 얘기하고 지금 영숙 씨는 여기에서 현숙 씨다 그러면 그냥 지나갔겠지 모른 척하고 근데 영숙 씨는 또 그런 성격 사람 아니죠. 그런 거는 모른 척 해야지 내가 말했다고 말하고 여기서부터 가기도 전에 벌써부터 징징거리면 되겠어? 지금 영숙에게 옥수는 애 같은 사람이에요. 첫날부터 옥수는 나 선택 못 받았어 징징징 해가지고 그때부터 영숙이 괜찮아 현숙이 너무 뭐 이뻐서 그래 하면서 둘 다 선택을 못 받은 상황에서도 옥수는 영숙의 위로를 받았어. 그렇게 위로를 해주는 어른스러운 면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옥수는 영숙을 좋아해요. 내 하소연을 긍정적으로 그래도 들어주니까. 근데 영수가 보기에 영숙은 지금 여러모로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영숙 씨가 좀 안 해도 될 말을 너무 많이 해. 맞아, 상처를 못 터달았다도 그것도 영숙 씨 입에서 나온 거지. 옥순 씨가 그래도 뜨끔하지 않았을까? 뜨끔 안 했을라나? 그냥 화가 났을라나? 영숙에게? 그래서 영숙 씨가 와서 모른 척하고 말을 안 하고 가야지 하고 알려줍니다.
옥수는 여기서 웃는데 기분이 굉장히 상했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옥순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못한 거거든요. 본인 입으로도 조심스러워야 조심스러운 말인데라고 말했거든. 조심스러운데 조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본인이 잘못한 거거든요. 그리고 물론 영숙 씨가 애초에 말을 안 했으면 좋지. 근데 영숙 씨가 그 말을 해준 건 정말 순수한 정보 전달 목적이 꽤 높았어요. 그게 아니면 영수와 데이트하고 싶지만 못해서 나도 여러 명 할 수 있어서 좋아. 오히려 좋아. 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풀어낸 얘기이기도 하죠. 그래도 어쨌건 다 사실이었고 같은 동성 동기 출연자 입장에서 감사할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걸 하소연으로 쓰고 그 사람을 갖다 그냥 바로 팔아버리니 영숙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그래서 왜 그런 얘기들을 조잘조잘 다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혼내죠. 옥수는 주변에 하소연을 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대등한 존재라고 여겨지기는 조금 힘들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뭐 이렇게 딸바보 정신이 있는 사람들, 실제로 딸바보가 아니어도 그런 결핍이 있어서 그렇게 상대에게 해줄 때 자존감이 올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딱 맞죠. 동성들 간에도 뭔가 이 사람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보통 최소한 대등한 동년배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챙겨줘야 되는 사람, 징징거림을 들어줘야 되는 사람으로 들여줘야 되는 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이미지는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아, 그치. 그냥 본인이 정보가 많다는 거를 그냥 친하다는 거 과시하려고 정보를 막 푸는 사람도 많죠. 시대가 변해서 용어가 변한 것들이 뭐 있던데? 그렇고, 그러니까 영숙한테 또 한번 혼났죠? 지금 옥수는. 근데 옥수는 또 나를 혼내는 영숙이 미워. 혼나는 건 싫거든. 원래 옥수는 뭐 이렇게 혼나면서 커온 건 아닌 것 같잖아요. 혼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아닐 거 아니야. 잘못해도 혼나잖아. 누군가한테 시켜도 혼나잖아. 옥수님은 이런 상황이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제 민망하죠. 그러니까 영숙이 미운 마음이 확 올라오지. 응? 그렇지. 그러니까 옥수는 내 얘긴데? 라고 하는 건데 그게 무슨 본인 얘기예요. 영숙이 내 얘기를 했다라고 영숙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 얘기면 본인 얘기만 했어야지. 이거는 지능 문제예요. 근데 지금 옥순 씨가 그러면 지능이 딸리는 사람이냐? 그 뜻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욱했을 때는 지능이 감정하고 연결돼 있다 보니까 내가 감정이 불안정해지면 지능도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 얘기도 했지. 영숙 얘기도 한 거고. 그러니까 내 얘기인데 내가 내 얘기도 못하냐? 아니 네 얘기만 하면 되지. 왜 내 얘기를 거기다가 내가 얘기를 전달해줬다고 하고 앞으로 그러면 너한테 무슨 얘기 해주겠어? 라고 하는 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영수에 대한 이야기고 영수의 마음. 당신은 왜 나를 선택하지 않았나요? 네 마음이 그렇다며? 라고 영숙에게 전달받은 영숙이 전달한 얘기와 영수의 마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본인의 느낌이 내 느낌이 안 좋아. 내 기분이 안 좋아 해서 내 얘기인 줄 알지. 자기 기분에 대한 이야기니까. 근데 그 기분에 대한 근거가 남의 이야기잖아요. 그건 남의 이야기예요. 본인의 기분을 얘기한 것 뿐이야. 내 기분이 그래. 니들 영숙이 전달한 영수 당신의 생각을 영숙이 전달한 것 때문에 내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기분 얘기는 본인 얘기지. 그러니까 옥수는 기본적으로 기분이 중요한 사람이야. 내 기분이 안 좋으면 내 기분을 쭈쭈쭈쭈 하소연해. 내 기분은 지금 참치를 먹고 싶어. 내 기분은 계산은 네가 해야 내가 좋을 것 같아. 내 기분은 네가 기발한 걸 찾았으면 좋겠어. 내 기분은 네가 부대찌개 끓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뭐 이걸 기분으로만 연결하기는 좀 그러네. 보통 이제 남 얘기하면서 내 기분을 말하고 있었지 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죠. 남 얘기를 하고 있었죠. 영숙이 전한 이야기. 영수의 마음이 그랬다는 이야기. 남의 이야기를 통해 내 기분이 어땠다라고 내 기분 얘기를 하고 있었지. 남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 구분을 못하는 거야. 지금 당장 기분이 상해가지고 영숙에게 반박하고 싶은 생각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들어서 기분이 안 좋은데 어떻게 즐겁게 하지? 봐봐요. 이거 내 얘기 했는데 했다가 이걸 들어서 내 기분이 안 좋은데 본인 기분이 안 좋은데 어떻게 즐겁게 하지? 아니 지금 그러면 우리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회사 가서 기분이 좋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이걸 들어서 기분이 안 좋은데 어떻게 즐겁게 하지라면 진짜 우리나라 진짜 천만 직장인들이 다 빡칠 얘기예요. 그게 회사 생활이고 다들 그렇게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런 일 안 겪는 어른이 어딨냐고. 응? 1년에 진짜 조금으로 잡아도 진짜 행복하게 즐겁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진짜 1년에 한 달 이상은 기분 안 좋아. 이걸 들어서 기분 안 좋아도 즐겁게 해요. 저게 안 되는 어른이 없어. 이거는 진짜 여기 모르겠어. 회사 생활 해본 사람, 돈을 벌어본 사람은
100%예요. 어떻게 들어서 기분 안 좋다고 즐겁게 안 한다고 저기서 저렇게 징징거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 지금 이런 걸 보면 옥수님이 지금 자기 사업을 해본 어른인가? 저게 그냥 스스로 예술이라는데 그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지금 나는 솔로는 심지어 막 질투나고 그런 마음 안에서도 해야지. 그럼요. 사회에서 1년에 한 달만 이런 기분이 드면 진짜 다닐만 하죠. 지금 당장 당황스러우니까 자기를 옹호하게 사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옥순을 드러내는 말이죠.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을 때 즐겁게 하지 못하는 그것이 지복행에 가장 어울리는 속성이 아닌가. 그렇게 순식간에 저기압이 돼버렸군요. 영숙에게 기분이 상한 거죠. 그래서 어제에 비해서 오늘의 기분은 좀 리프레시가 됐습니까? 어제는 그래도 선택받아서 나갔잖아. 그 바로 지금 그 대화가 있기 직전까지 엄청 텐션도 좋고 기분도 좋고 재충전이 됐었는데 다시 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내가 영수님이었으면 아까 저한테 이렇게 좀 힘든 걸 얘기했을 때가 기분이 좋았을 때군요. 아까 영숙님이 그 대화하기 전에 저한테 하소연하던 때가 기분이 좋았을 때군요. 라고 돌려가는 방식으로 물어봤을 것 같기는 해요. 그게 텐션이 좋은 상태구나. 네네. 그게 이제 텐션이 좋은 상태면은 조금 걱정되죠. 이 사람과의 이제 인생이. 이제 그게 텐션이 보통도 아니고 엄청 텐션이 좋은 상태. 참치회가 결정된 텐션이 좋은 상태에서 하소연을 하면, 이 사람과의 일상은 전부 하소연의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 계속된 하소연이겠구나. 아무튼. 그래서 이 옥순 씨의 이런 행동들이 수요가 있어요. 수요가 없는 게 아니야. 이런 스타일하고 딱 맞는, 이 결핍 같은 게 딱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한번 맺어지면 또 잘 만나더라고요. 나는 이걸 이론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혼 숙녀 캠프 보면서 사례로 많이 봐. 사례가 많이 나오니까 이게 눈으로 보는 거지. 영숙 씨가 그런 하소연하지 말고 나가서 잘해라는 의미로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라고 했지. 본인이 하소연을 하다가 또 한 번 욕 먹으니까 또 텐션이 떨어졌대. 하소연도 텐션 떨어져서 한 거고. 이것도 감정적인 해석이죠. 비싼 참치 사다가 사서 먹으면 또 좋지 뭐. 본인이 고른 참치 먹으러 가면서 또 징징징, 또 영숙 씨 때문에 징징징. 그러면 또 영수 입장에서는 옥순도 싫고 영숙도 싫고 다 싫어. 영표 타격이 컸나 봄. 옥순에게는 굉장히 컸겠죠. 옥순이란 이름이 주는 옥순 씨의 표현대로 왕관의 무게도 있고 영숙 씨도 영표긴 했는데 영숙 씨에게 하소연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영숙 씨가 나도 영표였을 때 영숙 씨는 영숙이잖아. 나는 옥순이야. 그러니까 영숙 씨는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영숙 씨가 뭔가 얘기를 또 꺼냅니다. 여자들 중에 누구랑 제일 친해졌냐고. 사실 영숙님이었거든요. 방금 한 소리 들었다고 또 이제는 안 친해요. 이제 너랑 친구 안 해. 거기서 나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잘 데이트하고 와. 라는 응원의 말로 해석할 수도 있는 말을. 나 이제 영숙이랑 안 친해. 이러면 이 옥수님은 대등한 인간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일부러 영숙을 먹이는 시점이지 않을까요? 처음은 아니었겠지만. 지금 추가 취급받은 게 제일 화나지. 그래서 영숙 탓, 영수 탓, 뭐 이런 거 지금 탓하고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복행을 보내드려야겠어요? 안 드려야겠어요? 보내드려야 됩니다. 지금 이 대화를 계기로 나는 옥순님하고 안 친해. 나 이제 옥순하고 안 친해. 진짜 이거 너무 중학생 같아. 편가르고. 너 쟤랑 친해, 나랑 친해. 아니면 너 걔한테 내 얘기 했다며? 내가 네 얘기? 너랑 이제 안 놀아. 나 너랑 이제 안 친해. 야, 내 얘기잖아. 어쨌건 네가 했다고 했어도. 아니 그래도 영숙 씨가 아니 그래도 나를 언급할 필요는 없잖아. 아니 내 기분이 안 좋았다니까? 나 이제 너랑 친구 안 해. 그치. 근데 이건 또 기분이니까. 영수는 너무 마음 쓰지는 말라고 서툴지만 또 위로를 해주네요. 근데 옥순 씨가 저보다 영숙님이 지금 마음을 쓰니까 지금 안 쓰고 있는데? 영숙 씨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나가서 데이트 열심히 하고 오라는 뜻으로 한 건데? 징징거리지 말고 하라고? 근데 여기서도 지금 남 탓. 자기는 옥순 입장에서는 나는 괜찮은데 영숙이 그러니까. 영숙 안 그러는데요? 오히려 너무 안 그런 성격이라 지금 뭔가 문제가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대화에 끼어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듣고 지나갔겠죠. 자기 이름이 언급이 되니까. 저희 대화 사이에 영숙을 끼운 건 옥순 씨잖아요. 저희 대화라는 두 사람 사이에 영숙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영숙을 끼워 넣고 징징거리고 있으니 영숙 씨 입장에서는 야 징징거리지 마. 영숙 씨는 항상 이렇게 열정, 그게 너무 과해서 탈이지만 그 가운에 입각한 최선을 다하는 자세, 긍정적인 마음
나는 솔로 나왔으면 여러 사람 알아봐야지. 그래서 영호한테 가가지고 꽝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는 있지만, 그런 사람에서 옥순한테도 야 거기서 뭘 날 언급하냐, 그냥 징징거리지 말고. 근데 옥순 씨 입장에서는 뭔가 영숙이 마음을 쓴다, 본인이 말한 거를 잘못했다고는 생각은 안 하죠. 영수 씨는 운전이 힘들어서 저런 표정이 나오는 건 아니겠죠? 근데 영수 씨도 참 평범한 사람은 아닌데, 보통 사람은 생각해내기도 힘들죠. 딸기를 가져다 달라고 말을 하면서 큰 딸기로 골라주세요라고 말하는 거는, 야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야 신기하다, 대단하다. 애가 아닌데 어른이? 야 이거는 상상하기가 좀 힘든 일이에요. 저희 대화 사이에 계속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면 그냥 듣고 지나가셨겠죠. 아니에요. 그냥 듣고 지나가는 사람은 불쾌하고 아 저러면 안 되는데 내가 괜히 말했다 하고 자책하면서 지나가는 거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든 거기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든 옥순이 내 이름을 언급하면서 마치 뒷담화를 했다라는 식으로 거기서 다른 사람한테 바로 고자질을 해버리는 상황에서는 누구도 기분은 나빠요. 영숙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털었지. 만약 여기에서 현숙, 정숙, 뭐 정숙 씨도 그냥 얘기하고 털었을 수도 있는데, 정숙은 얘기하고 나중에 찍혀가지고 어떤 식으로도 보복당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영수는 꼭 그렇다기보다는 영숙님이 그 얘기를 한 건 여자들끼리 알고 있자는 뉘앙스였을 뿐. 근데 그 뉘앙스가 기분 좋은 뉘앙스가 아니잖아요. 지금 옥순 씨가 약간 지금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해석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이것도 말하다가 지금 놓칠 뻔했네. 영수가 말한 뉘앙스와 옥순이 말한 뉘앙스는 달라요. 영수가 말한 뉘앙스는 여자들끼리 알고 있자 사실을 전해줄게. 그러면 그 이야기 자체는 사실이야. 그 이야기에 들어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느끼는 뉘앙스 차이는 그건 옥수님의 기분일 뿐이야. 영수가 말한 이 뉘앙스는 우리끼리 알고 있자였어. 우리끼리 알고 있자가 좋은 뉘앙스가 아니에요? 아니지. 지금 옥수는 자기가 들었던 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의 뉘앙스가 안 좋았다는데, 영숙은 사실을 전달했잖아요. 여기서 지금 영수가 말한 뉘앙스랑 본인이 말하는 뉘앙스가 다른 뉘앙스거든요. 아예 의미가 다른 거를 갖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옥순 씨가 자기 기분이 한번 상하니까 자기 기분에서 벗어난 그런 단어나 이런 게 잘 안 들려요, 지금. 영수가 말한 뉘앙스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그 이야기를 남자들에게 전하는 것은 좀 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냥 당연하게 영숙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다. 내가 영숙 말 듣고 기분 나빴다니까요? 가 되는 거 있어. 똑같이 뉘앙스란 말을 쓰고는 있지만 이렇게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원래 너한테 관심 없었는데 네가 첫인상 투표해줘서 너랑도 대화를 해보고 싶단다. 사실이에요. 추가로 두 사람과 추가로 하면서 한 명 더 말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영숙 씨가 굳이 불필요한 말을 한 건 맞아요. 영숙 씨 말에 기분 나쁠 수는 있어. 근데 여기 와서 계속 징징징 거리고 있는 거는 좀 문제가 심각하죠. 영숙 씨 잘못했어요. 근데 옥수는 상식적으로 이런 장면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와, 그 얘기를 여기서 하소연하면서 계속 징징거릴 수 있다고? 와, 이런 사람이 있구나. 역시 말 조심해야겠다. 이런 느낌이지. 너한테 관심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데이트 나가는 사람한테. 여기서 영수는 옥수님이 듣기에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악의를 가지고 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라고 느낀 거잖아. 그 표현이 뭐냐면 옥수님도 있었다라는 얘기긴 하죠. 근데 여기서 영숙이 한 말을 가지고 옥순 씨도 물론 악의는 아니겠지만 이거는 악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지. 영숙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든 매장시켜 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 아무튼 알지만 그거를 듣고 어떻게 기분이 좋게 데이트 나가겠냐. 옥순 씨는 지금 그 뉘앙스, 예를 들어서 영수가 말했던 여자들끼리만 알고 있자라는 그 뉘앙스조차 내 기분으로 해석하지. 근데 기분이 태도가 되고 말고도 없어. 그냥 기분이 그 존재 자체야. 기분이 그냥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내 기분이 그런데 어떻게 나가? 내 기분이 그래서 난 이제 쟤랑 친구 안 해. 기분이 태도도 아니고 그냥 기분이 그냥 본체인 정도가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면. 본인이 말했지만 그건 여자들끼리의 이야기였는데 그걸 나한테 전달하는 거를 영숙 씨가 듣기에 불편할 수 있지 않았겠냐라고 지금 그 뉘앙스를 말했는데 본인 기분으로 뉘앙스로 해석해버렸잖아. 그래서 영수는 빨리 뭔가 입에 뭔가 들어가서 배가 좀 채워져야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라도 먹자, 빨리 먹자 이렇게 되는군요. 기분이 본체가 돼버린 상태에서는 뭔가 이 사람한테 말을 해도 단어만 들리지 뭐에 대한 뉘앙스라는 걸 모르고 완전히 다른 거에 대한 뉘앙스로 해석해서 그 말을 반박을 해.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내 기분 안 살펴줘도 될 것 같아.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게 원래 맞는 맥락이잖아요. 근데 내 기분 안 살펴줘도 될 것 같아. 이미 기분이 별로. 나 그냥 좀 기분 별로 안 좋으니까. 이거는 뭐야? 이거는 기분을 살피란 얘기야, 살피지 말란 얘기야. 살피란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냥 됐어, 포기해. 그럼 뭐 집에 가? 또 그러면 기분 더 나빠질 거 아니에요. 기분 안 살펴줘도 될 것 같아요 하는데 그러면 기분이 별로니까, 그러면 진짜 안 살피면 기분이 별로인 상태에서 더 나빠지면 어떡해.
상대 입장에서는 기분을 살필 수밖에 없게 되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중구속 화법이죠. 이중구속 화법은 그 자체로는 강력한데 이 관계가 깊어진 상태의 사람이 계속해서 이중구속 화법을 쓰면 실은 그걸 계속 당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결국은 트라우마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래서 빨리 음식점으로 가자라고 해서 도착한 곳이 참치집 영업 중이군요. 지금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같이 열고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주머니에서 손 정도는 빼야 되는 게 기본적인 사람들의 자동 반응 태도거든요. 근데 옥수님은 내가 손을 써서 열 거라고 생각을 안 해. 당연히 열어주고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가는 행차하시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뭐 굳이 지금 내가 기분도 안 좋은데 손까지 꺼내야 돼? 그렇게 참치집에 도착을 하고요. 최고급 코스로 주문하는 영수. 최고급 코스로 주문을 하는군요. 근데 여기서 참치집을 옥순 씨가 직접 골랐으면 그건 너무 비싸고 우리 다음 거 이건 어때요? 정도로 할 수도 있는 건데 비싼 거?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해. 기분 옥순이네. 기분. 그래서 저는 영수님이랑 대화하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수가 나랑 대화하고 싶으셨던 그런 분이 그렇게 하소연을 하셨군요. 그럴 수도 있군요. 그래서 제가 첫인상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전혀 못했잖아요.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쉬워요 거든요. 옥수님은 그래서 제 기분이 나빠요. 저한테서 대화 신청을 안 했으니까 나 기분이 나빠요. 아니 물론은 아쉬워 서운할 수 있지. 산책하자고도 안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너무 계속 기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기분이라는 주관적이고 그리고 그때그때 다를 수 있는 남 눈에 보이지 않는 어쩌면 합리적이지 않은 근거를 가지고 무언가 주장을 계속하고 상대에게 요구를 하니까 이게 이제 계속되면 내가 왜 기분 나쁜지 몰라가 되는 거예요. 1순위라서 하는 건 아님. 호감 그냥 특별히 호감 1순위라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랜덤 데이트야. 착각하고 있어. 이거 랜덤 데이트예요, 옥수님.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옥수님은 지금 방금 자기가 내가 영수님을 선택하겠다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자존심 상하니까 그렇다고 1순위라는 건 아님 이러고 있는 거죠. 옥수님은 영수가 1순위가 아니일지도 모르겠지만 영수 말고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갈 데가 없어요. 뭐 본인이 나서서 뭘 하고 싶은 사람도 아니고 아무도 다가오지 않으니까 애초에 옥수님은 누군가가 다가와야 움직이는 사람인데 다가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영수님이 좀 징조를 느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서 영수는 되게 상처인데 이거. 그러니까 옥수는 지금 제가 더 상처 아니에요? 그러니까 옥순 씨는 영수가 1순위가 맞아요. 근데 아닌 척 하는 거지. 자존심이 상하니까. 옥순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더 상처 아니에요? 그렇게 뭐 맞네 죄송하다고. 다행히 긴급 진화에 나선 참치래. 초밥도 같이 나오는군요. 그래서 근데 상처 안 받아도 돼요. 그래서 근데 실은 나 너 좋은 거 맞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여중생 같죠. 의욕이 없는 와중에 그래도 영수님이랑 제일 대화해보고 싶었어요. 다시 이제 속내를 드러내는. 아니 그래서 영수님하고 대화해보고 싶었어요. 이유는 저는 똑똑한 사람 좋거든요. 거기다가 지역에 가까운 사람이랑 대화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건 뭐 쳐다보진 않고 있네요. 여기서도 원래는 둘이서 카페를 가자고 했는데 그냥 카페보다 거기서 그냥 간단하게 커피 한잔 하는 건 어때요? 따뜻한 거 하나 한 잔 하는 건 어때요? 이러면서 그것도 원래 옥순이 제안한 거를 그 정도로 한 걸 수도 있어. 그래서 유학은 어디로 갔다 왔어요? 그래서 어학연수 갔다 왔대. 1년 정도 캐나다 갔다 왔어요. 질문이 없어 섭섭하다는 옥순을 위해 다양한 주제로 토크를 이어가는 영수를. 영수님 좀 피곤했겠는데? 그래서 지금도 외부 출강도 많다면서요. 근데 이제 수업. 그래서 뭐 직업 얘기부터 뭐 맛집 얘기까지 다양한 얘기들을 쭉 하네요. 그래서 영수 씨가 여기 와서 누구랑 제일 친해진 하면서 아까랑 똑같은 질문을 하죠. 근데 본인도 깨닫고 아까 말했다 참 이러면서 영수가 이런 걸 보면 지금 대화에 집중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기분이 뭐 훌훌 날아간대. 그러면서 이제 맛있는 거 먹고 기분 좋아졌다고 하니까 가둬놨다 뭐해요. 애초에 그거를 기분 나빠하는 것 자체가 애 같은 거고 나는 이렇게 기분 나빴지만 푸는 유쾌한 사람이라고 본인을 생각하는데 애초에 그걸로 기분을 나빠하는 것도 애 같고 그거를 기분 나쁘다고 전달하는 것도 애 같고 뭐 어느 거 하나 뭐부터 지적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 지금 영수님도 그렇게 막 많이 먹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건 22만 원어치 참치 먹었으면 기분 좋아져야죠. 저거 먹고 기분이 안 좋아지면 뭐하러 세상에 돈을 봅니까? 응? 22만 원 썼는데 기분 안 좋아지면 그냥 뭐 라면 먹고 살아야지. 잠깐 그럴 거면 보통 입 밖으로 안 내고 생각만 합니다. 네. 이제 와서 쿨한 척 해봤자 누가 쿨하게 보겠어요. 그래서 마무리로 결제까지 하는 영순. 그래서 마무리로 결제까지 정석의 매너. 옥순 씨는 데이트는 재밌었대. 옥순 씨 입장에서는 재미없기가 힘들죠. 평범한 일상 얘기했는데 같은 부산이다 보니까 같지 않은 공간도 많고 저는 지루하지 않은 대화를 했지만 이성적으로나 여기 취지에 맞는 대화는 잘 못했던 것 같다. 남녀 간의 깊은 대화는 나누지 못해서 살짝 아쉬웠다. 이것도 만약 하고 싶었으면 본인이 주도를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는 못했군요. 그렇게 이제 영수가 돌아와서 다른 남자 출연자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철이 옥순도 대화해보니까 괜찮았어요? 옥순은 어땠냐? 라는 거에 어우 좋았다. 어우 생각보다 말도 잘하고 털털한 면이 있다. 장점만 보고 있군요. 오히려 그러면 영수 입장에서는 영숙만 나쁜 사람으로 머릿속으로 기억하게 돼버렸을 수도 있겠네. 오늘도 부산분. 여기 앞에 가서 뭐 코코아 하나씩 사왔어요. 옥수님이랑 데이트, 추가 데이트, 2차 데이트죠. 그거 하겠다고 해서 영수는 옥순을 만나러 옵니다. 옥순 씨는 패딩을 입고 온 영수를 보면서 잠깐 패딩만 가져오겠다고 하고. 근데 여기서 코코아를 지금 영수 씨가 사가지고 온 거잖아요. 물론 바로 올지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나와 상대를 위해서 뭔가를 사가지고 온대. 그러면 옷 입고 기다리겠어. 아니면 같이 가서 사오거나. 저 사람은 사오는 게 당연한가? 그리고 심지어 사와가지고 불렀어. 근데 여기서 영수가 찬바람 안 들어가게 문 닫고 기다릴게요. 아니 들어와서 기다리던가. 이게 뭔가 되게 사소한 건데 옥순 씨는 영수가 오는 걸 알고 있었잖아.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코코아를 사올 것도 알고 있었잖아. 그러면 옷 입고 기다리고 있거나 같이 갈 걸 빨리 가. 이거 밖에다 세워놓고 지금 이러는 게 그냥 옥순 입장에서는 나름 배려를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이 디테일한 배려가 너무 없.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문 닫을 때도 영수가 이제 찬바람 안 들어가게 문 닫고 있을 거예요. 아니 잠깐 들어와서 있어요라고 할 법도 한데. 그래서 이제 밑에서 우유 먹고 있을게. 너무 우유야. 옥순 씨 자기 얘기는 또 주변에다가 엄청 안 하네요. 근데 안 하는 이유가 영숙에게 지금 맘상에서 그런 거 있겠지? 옥순 입장에서는 배려를 한 거지. 달려갔잖아. 아니 달려간 건 아닌가? 빠르게 갔잖아. 패딩을 입으러. 패딩을 입겠다고 말도 했고. 그래도 옥순이 영수 씨를 좋게 보니까 지금 이 정도 배려를 하는 거지. 옥순 씨 지금 영숙 씨가 친구죠? 친구 아닌 친구.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네요. 하소연하고 징징거릴 때는 온갖 이야기 다 하지만 자기에게 좋은 일 있을 때는 친구들에게 물론 전 친구지만 공유하지 않네요. 이럴 때는 거짓말을 하네요.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좋은 건 거짓말. 하소연할 거는 2배, 3배 반복, 뇌절. 그래서 정숙 씨는 또 관심 많죠? 영자 씨에게 아줌마같이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누구보다 남 일에 관심 많고 자리를 이동해 가면서까지 슬금슬금 가장 남 일에 관심 많은 정숙님. 그래서 누가 또 산책하자고 그래? 근데 아니 우유 아까 사왔거든 먹으려고. 그냥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네요. 그래서 공용거실 간다고. 그래서 거짓말. 우유 사왔다고 우유 마시러 간다고 거짓말. 우유 아까 사왔다고 거짓말. 공용거실 간다고 거짓말. 순식간에 그냥 거짓말 트리플 거짓말을 드득. 자기에게 좋은 일 있을 때는 공유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자기에게 안 좋은 일 있을 때는 남들에게 계속 하소연을 하면서 시간을 뺏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군요. 그래서 여성분들에게는 비밀로 한 채 영수와 코코아 데이트를 나서네요. 그래서 아까 아침에 어디 갔었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 또 그러니까 옥수님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지금 아마 옥수님 인생에서 가장 적극적인 시간일 거예요. 아침에 이 사람과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옥수님 삶에서 뭐 없었겠죠. 그래서 아까 아침에 인터뷰 갖고 나를 찾았나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확실히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은 또 들 것 같아요. 찾았으니까 없는 걸 알지. 그래서 찾았는데 없었다. 남자 숫자가 계속 세는데 한 명 계속 비는 거예요. 영수님이 없었다 그래야지. 내가 한번 불러봤거든요. 나를 불렀다고?
그래서 녹화했는데 대답이 없길래 문 열고 불러봤어요. 이때 불렀군요. 그럼 내가 1번이었어요? 나를 가장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에겐 또 확실히 관심을 갖죠. 영수는 그런 게 있어. 나 좋다는 사람이 좋다. 그 중에서 생각해보자라는 게 있긴 있는데, 지금 옥순 씨는 너무 이제 기분파다 보니까, 이게 영수 씨가 과연 감당을 할 수 있을지, 저거를 감당하려고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있고, 저런 모습을 보고, 이 사람과 나는 안 맞는다 생각하는 건데, 영수님은 저런 것이 영수님에게 또 안 맞는다, 또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사실 1번보다는 0번에 가까웠죠. 왜냐면 첫인상 선택하고 대화를 못 해본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영수는 또 자기 좋다고 하는 사람을 풀 안에 넣고 있죠. 랜덤 데이트 선택할 매트조차 내 운명의 남자는. 그래서 운명의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진짜로 등장했던 운명의 남자. 지금 기분 좋아졌어. 달달한 코코아까지 있으면서 그렇게 막상 또 기분 좋으니까 또 다 또 오픈하네요.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키우는 강아지 이름은 시코고, 이때 이제 강아지 얘기를 하는데, 강아지 그 종이 뭐예요? 그랬을 때 이제 셔틀랜드 쉽독이요 하고, 보통은 어때요? 그게 잘 모르니까 그게 이런 특성의 강아지예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좀 약간 배려가 기본적으로 좀 훈련돼 있지 않은 부분이 좀 보이죠. 그래도 어쨌건 두 사람은 얘기도 많이 나누고, 영수가 옥순에 대해서 영숙보다는 옥순에게 호감이 생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영수 씨는 한숨을 쉬면서 현숙 씨를 생각하고 있겠죠. 그런데 현숙이 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영수도 한숨이 나오지. 왜냐면 영수 씨가 생각해도 자기가 현숙한테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 최소한 다대일 데이트라도 가서 마음을 표현했으면 몰라도 랜덤 신이 도와주길 바랬는데 거기서는 또 옥순 씨랑 갔고, 그러면 이제 영수 씨는 마음으로는 현숙 하지만 현숙이 올 리가 없으니까, 물론 뭐 피곤하기도 하니까 한숨이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바라는 것과 바라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한숨이 쏟아지는 거지. 현숙이 오면 좋겠는데, 뭐 옥순이라도 오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 옥순이 싫은 것까지는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옥순 씨는 노크 안 하죠. 문 바로 딱 여는. 옥순에게 노크 정도의 에너지 손실은 없다. 옥순 씨는 영수를 선택했습니다. 영숙 씨 같은 경우에는 너무 희망회로를 돌리고 적극적이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그 행보가 패착이거든요. 근데 지금 옥순 씨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그냥 그래도 한번 접점이 생긴 사람한테 밖에 못 가. 새로운 시도를 못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또 옥순이 더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무도 없네. 영숙 씨가 올 줄 알았나? 아무도 안 올 줄 알고 졸고 있었는데, 그럴 때 이제 옥순 씨 안 올 걸 그랬군. 역시나 부정회로 또는 뭐 굳이 농담을 해도 안 올 걸 그랬군이라는 말 갈 데도 없잖아요. 뭐 어디 갈 건데. 근데 내가 오길 기대 안 했다고 흥 하고 여기서 기분 나빠졌어. 나 안 올 걸 그랬어. 그래도 잘 왔다고 인사하고. 그래서 오늘만 벌써 3번째 대화가 이루어지는군요. 지금 마음으로는 영수님과 대화하고 싶지만, 그러면 영수님하고만 너무 시간 많이 보내는 것 같아서, 그래 영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철님하고 대화를 해보고 싶기도 하다라고 하는데 안 갈 거잖아요. 갑자기 영철한테 갈 용기는 없잖아. 그래서 영철님과 영수님이 아직 조금 오픈 마인드를 갖고 계셔서 두 분이랑 얘기해보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뭐 다 노선이 정해진 것 같아 보이나 보죠. 이거는 또 영자님하고 차이 같아요. 영자님은 정숙과 상철이 노선이 확실히 정해진 것처럼 정숙 씨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영자는 안 믿어. 내가 확 보고 확인한다야.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정숙과 상철 그리고 뭐 다른 사람 이렇게 돼 있고 이 두 사람만 안 돼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수님은 누구 선택했을 거예요? 네, 그것도 고급 정보인데 현숙이에요. 현숙. 네. 아니 근데 영수가 진짜 옥순 씨를 정말 살짝 영숙 씨보다 오히려 이성으로 보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여기서 약간씩 반전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영호랑 현숙 좀 쉽지 않아진 것 같아. 선택은 남자들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영수님은 그래도 현숙님을 한번 선택을 하시겠죠? 현숙을 선택했을 때 옥순 씨가 마음이 어떻게 될지 그게 또 관건이겠네요. 영호가 순자인 이유는 제가 이제 뭐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순자 씨가 영호의 말을 듣고 농담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해. 영호 같은 사람은 그리고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순자가 유머 센스가 더 좋아.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유머다, 저게 아니다라는 거를 바로바로 잘 구분해. 현숙님은 말을 잘 받아치긴 하는데 좀 그런 센스는 조금 적고, 그러니까 리액션이 정확한 거야. 리액션이 크고 작고가 아니라 리액션이 정확한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영호 같은 사람은 생각이 많거든요. 사람들은 영호가 생각이 없어 보이지. 근데 영호 같은 사람은 굉장히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 같이 있을 때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걸 좋아해. 그런 면에서 영호같이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되게 편하게 느낄 수가 있어. 이 사람은 다른 생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거든.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쉴 수 있거든. 그래서 영호 씨가 그래도 순자 씨를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월 100시간의 라이브와 멤버십만이 볼 수 있는 많은 라이브들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기분으로 라이브 언제든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쿠팡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쇼핑 링크가 있는데 거기서 제품을 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더 비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 저희에게 그거에 따른 수수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제품을 사시면서 저에게 후원을 해주는 기능이어서요.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한 번의 클릭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